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들의 그 월경과다, 월경과다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의학과 전통 동양의학의 차이점, 동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병리적 그 내용은 순수하게 동양의학에 입각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학문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그래서 현대의학을 말하려면 이제 겉만 치료하는, 겉을 치유하는 학문. 결론적인 것만 딱 얘기해요. 결론적인 것만 다스리려고 하고, 예컨대 위궤양 아니면 이런 위궤양이라든가 관절병이라든가 당뇨병, 고혈압 전부 겉을 치료 중시합니다. 예컨대 혈압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근데 혈압은 잠깐 혈압약을 한 며칠 동안 안 먹게 되면은 금세 또 원위치 되죠. 그래서 몸이 상당히 또 불편하고, 그래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증상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그 소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으라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은 그 병의 그 원인, 과정, 결과,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묶어서 그 병의 그 본질을 아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이게 그 논리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치유 기간도 길고, 그런데 약초라든가 이런 걸로 그걸 다스리게 되면은 기간이 길겠지만은 한번 완벽하게 어떤 병증을 잡아놓으면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치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치유법에 있어서도 겉을 치유하느냐 아니면 원인, 과정, 결과 총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 병의 뿌리를 뽑는 그런 치유법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월경과다. 그러니까 월경이 지나치게 많다. 이걸 방치하면은 무서운 결과가 뒤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제시할까 하고 오늘 제가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참 헷갈려하고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을 굳이 말하라면 저는 동네가 틀려. 전혀 딴 동네야. 이렇게 양방하고 한방하고 그런 걸 적절히 이해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전통의학, 그 동양의학, 한의학은 인류 역사 이래 수만 번 임상을 거쳐서 역사 이래 최고의 의사라는 황제내경, 영원한 스승이죠. 동의보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걸 이런 의서의 기록을 남겨놨죠. 그래서 이런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학문 체계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동방은 광범위하죠. 원인, 과정, 결과까지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맨 먼저 그 원인을 규명을 하죠. 원인. 왜 이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 그렇게 차근차근 그 원인, 과정, 결론적 치유 방법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서양과 동양이 서로 다른 학문적 체계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그 생기기 전 반드시 그 원인, 과정,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증상이나 병명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월경과다지? 왜 월경과다가 생기지? 이렇게 왜가 붙어야 돼요. 왜? 그래서 현대의학은 왜가 별로 없어요. 뭐 거의 결론적인 것만. 월경과다. 근데 속 시원한 해결책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방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역순으로 시작하다 보면 최초의 시작점의 문제점을 알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왜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최초 시작의 원인과 과정, 이게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동양의학은 병의 그 원인과 진행되는 과정, 결론적인 증상이나 병증, 이렇게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폭이 넓어요. 지금 이렇게 통틀어서 근원적 원인, 과정, 결론적 증상, 이걸 다스려야 비로소 완전한 치유에 이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경과다라는 결론적인 말만 하고 뭐 이렇다 할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시원하게 잘 나와서 좋겠네. 이 정도 수준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경과다를 방치하게 되면 이어서 계속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계속 덮치게 돼 있어요.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월경과다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나와서 좋겠네. 이 정도 수준이니 그 이상은 뭐 들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 동방에서 말하는 그 무서운 결과,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의서, 영원한 스승 황제내경 도기보감에서 뭐라고 하는지, 월경과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월경과다를 한마디로 말해서 북루라고 그랬어요. 북루. 산이 무너지다, 뚝이 무너지다, 뚝방이 무너지다, 이 소리입니다. 무너져 셀루, 무너져서 샌다, 이 얘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죠. 뭐가 새는가? 그래서 피라는 건 피의 그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간입니다. 간. 그래서 간은 그 의서에서 말하기에 혈해라는 건 피바다, 즉 간은 피 창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루라든가 혈해라든가 피 창고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인체 운영에 그 필요한 모든 피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간에 있는 피, 그 피가 근원이다. 피가 심장으로 센터링하면 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펌프력으로 동서남북 방방곡곡에 피를 공급을 하죠. 대동맥, 중동맥, 뭐 소동맥, 말초, 혈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방방곡곡으로 피가 골고루 공급이 잘 돼야 아무런 그 증세, 뭐 이런 병적인 증세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주 상쾌하고 건강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은 그 오장육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피로 살고 피로 죽거든. 그러니까 피를 공급해주는 핵심적인 그런 장기라. 그래서 간을 설명하기를 세속적인 말로도 내 몸이 1000냥이면은 간은 900냥이다. 그 정도로 오장육부의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그 임무를 띠고 있는 그 간, 피를 둘러싸고 있는 그 피의 주머니죠. 피 창고. 이게 이제 간 안에 피가 부족하면 간 기능이 부실해져요. 부실하고 간이 약해지고, 그리고 간은 이제 혼이 거하고 있죠. 영혼이 간에 있습니다. 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 그래서 피를 관리하는 게 주체적으로 간이야. 근데 간 외부, 간의 형태를 단단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 기운이 혼백이야. 혼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모카토 금수에서 금기, 금기라는 그 기가 또 간의 그 외부 형태, 간의 형태를 꽉 관리를 하고, 뚝이, 쉽게 말해서 뚝이 무너지지 않게, 뚝이 아주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방어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혼백이. 영혼과 혼백이 이렇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신들의 이름이죠. 영혼, 혼백, 이런 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또 인신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피라든가 아니면 근육, 세포, 이런 건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또 그 물질을 관장하고 주도적으로 그 관리하는 그 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혼백, 이런 따위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혼이 깃들어 있는 피, 그리고 그 피를 주도적으로 큰 창고에다가 가두고 있는 간, 또 간의 그 외형을, 간의 형체를 또 단단하게 그걸 지켜주는 혼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이런 부분까지를 이해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방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학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내부에서 피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허열이 생겨. 허열이 생기고, 허열이 위로 올라와. 열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그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눈알이 빨갛게 충혈된다거나 그러면 전부 허열이 올라오는 거야.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 따라서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거의 눈에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허풍, 또 풍이라는 게 생겨요. 허열이 생기면 열생풍이라, 열이 있으면 풍이 생겨. 바람이 위로 또 솟구쳐. 솟구치면은 또 눈으로도 나타나지만 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까지 아찔아찔하는 어지럼증이 생겨. 전부 간에서 올라오는 바람이라. 아주 미약한 바람이라도 어지러지래요. 어지러지는 건 전부 간이 약한 거야. 그래서 간 보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가벼운 두통도 생겨요. 가벼운, 아주 심한 두통이 아니라 은근히 짜증이 나는 그런 두통이 생겨요. 이러한 그 증상들은 그 피폐해진 영혼과 혼백의 그 허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즉 간 안에 피의 재고량이 부족해지면
간이 약해지고, 간이 약해지면 간에 허열, 허풍 이런 게 생겨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 한 방울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피 한 방울이 아쉬운 마당에 간이 약해져 가지고 출혈, 하열이나 출혈이나 그 말이죠. 그래서 월경 과다는 쉽게 말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이렇게 되면은 간이 또 약해져. 그렇지 않아도 피가 부족해서 하혈이 생겼는데 피가 더 부족해지죠. 더 부족해지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심장이 충격받아. 심장에 충격받고 폐에 또 충격받아. 또 뇌까지 충격을 받아. 그래서 학생들이 월경 과다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뇌까지 영향을 받으면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학습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온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지장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건 월경 과다로 인해서 뇌까지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구나. 빨리 간에 피가 부족하니까 간에 피를 보충을 해줘야겠구나. 피를 보충해 주는 것은 약초가 제일이죠. 그래서 약초를 제가 조금 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가 생길 수 있는 약초가 많은데 그 중에 효과가 제일 좋은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간에 피창고의 그 제고량이 갑자기 적어지니까 연쇄적으로 심장, 폐, 뇌까지 연쇄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오장육부는 초비상 상태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상. 이걸 갖다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잘 나와서 좋겠네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이치를 알고 그걸 제공을 해줘야죠.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까 그 심장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 가슴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막 조여오고 이런 경우에는 막 50대 60대 이런 아주머니들이 자주 나오는 현상이죠. 이것도 심장 안에 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심장 안에 피가 생기게끔 이렇게 간하고 심장, 보혈, 피가 생기는 약초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양방은 글쎄 피가 생기는 건 내가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오직 먹는 식품에서 피가 생기는 식품들이 많죠.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심장도 그렇지만 그 폐가 또 이렇게 또 피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폐가 건조해지면은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 장기간 방치하면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우울증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그 환자는 목을 자꾸 밀라고 그래.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넋이 나가가지고 목화토금에서 금기라는 건 혼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혼백을 다른 말로 넋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넋이 나가면 멍하니 멍 때리고 있다가 남의 말도 이해를 못하고 말도 안 들어먹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봐야 소용없어. 이미 극에 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꼭 목을 매려고 해. 그런 게 상당히 그 위험한 상태고, 그런 것도 전부 제가 조금 후에 약초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폐, 뇌 이렇게 연쇄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 비위가 있어가지고 먹은 음식이 비위로 주물럭주물럭 소화시켜
소화시키는 것인데, 이 비위 단독으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간, 비위 뒤에 있는 간, 간의 그 간기를 버텨줘. 비위로. 간의 기. 그래서 비위는 그 간의 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주물럭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소화되는 장면이야. 근데 간이 약해지니까 간에서 그 좋은 기를 버텨줄 수가 없어. 비위로. 그러면 소화에 지장이 많습니다. 소화가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뱃속이 그득하고 대변도 시원하게 안 나가고 자꾸 그 내부에 뭐 지장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전부 간에 기가 부족한 거야. 간 내부에 소통이 안 되거나 간에 뭐가 기가 뭉쳤거나 뭉친 걸 촬영을 해봐야 안 나타나요. 기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활발하게 돌아야 간 내부가 됐건 비위로 보내주는 간이 됐건 이 내부에 그 간에 지방간이 쌓이거나 뱃속에 내장 지방이 쌓이거나 그러면 간의 기가 됐건 비위의 기가 됐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내장 지방이 쌓이고 배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배가 홀쭉해야 간 건강도 좋고 비위 건강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건강이 좋다는 건 배가 안 나오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전병이 없어요. 배가 안 나오는 사람. 뱃살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또 오래 살고 뱃살이 나오면 간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꼭 간으로 잘못돼요. 그래서 무병장수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뱃살입니다. 사실은 내장 지방, 간 지방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의 기가 됐건 비위 기가 됐건 기가 빙빙빙 소통이 잘 되려면 배가 안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말에 그러니까 적당히 보기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자기 키에 맞는 그 보기 좋은 모습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키가 조그만한데 배가 뚝뚝 나와가지고 뚱뚱하고 이러면 기가 잘 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키에 걸맞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잔병치레 없고 큰 병도 안 오고 건강관리 잘 하다가 갈 때도 자연사. 큰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은 고통스럽죠. 암이 됐건 중풍이 됐건 큰 병 걸리면은 자연사도 못하고 고통 속에 가는 것이죠. 그런 건 좋은 노후가 아니죠. 그래서 늙을수록이 건강관리 크든 적든 어떤 건강관리 건강에 신경 쓰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자는 듯이 조용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이라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병이라는 건 조그만한 병이라도 그때그때 손보는 게 최고야. 방치하게 되면 위험한 거야. 월경 받아도 방치하게 되면은 계속 연쇄적으로 간에 문제가 되고 심장에 문제가 되고 이 폐에 문제가 되고 뇌에 문제가 되고 연쇄적으로 사람이 피로 살고 피로 죽거든. 피가 생명이고 피는 영혼이라 나의 주인은 내 영혼이 나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내 영혼이 말하는 거야. 영이라는 건 영혼이라는 건 심장하고 간은 여기 있죠. 심장은 여기 있고. 그래서 간하고 심장은 그 영혼이 있는 피를 그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야. 그래서 합해서 간의 혼, 영혼이라는 건 합성어야. 영혼, 간과 심장, 심장과 간은 영혼이 깃들어 있는 피를 관리하는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피야 결국은. 그래서 피로 병들고 피로 늙고 피로 죽는 거야. 그래서 병 안 걸리려면 크든 적든 감기가 됐건 뭐 고혈압 당뇨가 됐건 뭐 위장병이 됐건
관절병이 됐건 간에 피를 피 관리를 잘해야 돼. 피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큰 병 안 걸리고 자는 듯이 자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살고. 그 점 유념하시고 피 관리하는 건 제가 또 별도로 제가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제 강좌를 좀 수십 개 올려놨으니까 쭉 하나씩 보세요. 그러시면은 피 강의한 것도 있고 암 예방하는 것도 암 치유 후에 그 관리하는 그 방법 하여튼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그 방법론을 쭉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맨 위에 홈 동영상을 딱 눌러 핸드폰에 그러면 제 강좌만 쭉 나옵니다. 수십 개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시간이 있으실 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좌도 연동해서 보셔야 보다 더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아마. 특히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 특히 이제 월경을 하는 이후부터는 이런 걸 좀 참고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그 출산, 월경 이런 것 때문에 늘 피가 부족해. 죽을 때까지. 즉 그러니까 남자하고 전혀 상황이 틀려요. 간 상태나 심장 상태나 뭐 폐 상태나 뇌 상태나 이런 게 남자하고 틀립니다. 특히 여학생은 그 공부를 하고 또 시험 치르고 이러죠. 이렇게 좋은 피가 이렇게 충분해야만이 두뇌가 총명하거든. 근데 피가 부족해지면은 총명하지를 못하죠. 멍하고 어지럽고 그러면은 이건 피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머리도 빵빵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뇌도 충분한 피가 공급이 잘 돼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여학생이 이제 월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남학생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월경 때문에 피가 부족해서 그래서 성적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야. 월경하면서부터. 그래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예컨대 심장 피가 부족하면 불안, 초조, 뭐 조바심, 우울증. 첫째 또 피가 부족하면 여자들은 신경질, 남자들은 신경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의 신경질도 간하고 심장에 피가 부족하면 신경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히 월경 전후에서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것은 또 과다출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그 증상 말고도 그 정서적인 변화에서도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현격한 그 차이가 있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런 게 전부 간하고 심장에 피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변덕도 심하고 남자하고 달리 전부 영혼이 불안해서 그래. 영혼이라는 건 피라고 그랬어요. 피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 내 영혼이 피에 깃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불안하면은 피가 부족하면 영혼이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불안, 초조, 신경질, 짜증, 변덕이 심하고 이렇게 전부 영혼이 부족한 현상이다. 영혼이 약해진 심리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심리 환경을 유지하려면 피를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그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 여자들, 월경이 있는 여자들,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생기게 해주는 그 약초가 있어요. 이른바 사물차. 그러니까
사물차라는 건 네 가지 약초식품, 그 숙지황, 당귀, 백작약, 청궁,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특히 또 간 보가 되는 구기자까지 같이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뭐 한 반 주먹씩, 큰 주전자에다가 반 주먹씩 동량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량으로 한 2시간 3시간 팔팔 끓여 가지고 끓이는 것도 섭씨 100도, 뭐 70도 80도 미지근하게 끓이지 말고, 약초는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팔팔 끓는 그런 온도에 데리는 걸로 기준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도씨로 한 2시간 3시간, 중간에 물이 날아가면 좀 보충 좀 해주고, 약초 데릴 때 어디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월경과다를 그렇게 하면은 한 오래 먹어야 돼요. 며칠 먹어서 안 돼요. 한 2개월 3개월 매일 커피잔 이 정도로 한 2잔 정도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좀 약간 소금 좀 간간하게 했으면 먹으면 참 좋겠는데, 소금이 참 피를 정화시키고 피 내부에 백혈구를 도와가지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감기, 그러니까 피가 싱거우면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돼. 완전 바이러스에 그냥 당해. 그러니까 피가 어느 정도 간간해야 그런 그 외부 그 병균 이런 거 방어력도 참 좋습니다. 제가 피 관리하는 것도 내가 별도로 강의를 했는데, 장주신을 동영상을 핸드폰 맵에 동영상을 딱 누르시면 나와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숙주향, 백작약, 당귀, 청궁, 구기장 5가지를 반 주먹씩 동량으로 해서 그렇게 2개월 3개월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아져요. 피곤도 없어지고 월경 상태도 정상적으로 되고, 여기다 또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은 또 그 금기, 목화토금수에서 금의 기운이거든. 금은 다른 말로 혼백이라고 그래. 혼백을 또 다른 말로 넋이라고 그래. 넋이 나가면 멍하니 멍 때리고 이런 현상이 와요. 멍 때리는 현상이 자주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년근 인삼을 좀 하루에 한 2뿌리 정도, 그렇게 해서 꿀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달인 한 방 차하고 6년근 인삼은 2시간 3시간 해서 데리면 완벽하게 데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으로 해요. 아까우니까 7, 8시간 데려야 돼요, 인삼은. 그래서 생으로 그 꿀에 찍어 잡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경과다, 월경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은 무서운 결과가 뒤따라온다. 그걸 좀 각성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처음 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강좌를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